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점심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의 시사상식을 더해줄 시사에 빠지다 진행을 맡게 된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신소미입니다. 매주 목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사에 빠지다에서는 사회, 경제, 정치, 국제 이슈 등 다양한 분야의 소식과 함께 세상 돌아가는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바쁜 현실에서 시간을 내어 시사상식까지 챙겨 읽는 건 참 힘든 일이죠. 점심 먹으러 가시는 길 UBS가 떠먹여주는 시사 이야기 듣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긴 연휴 끝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니 괜스레 몸이 찌뿌둥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길게 쉬어놓고도 하루만 더 쉬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 걸까요? 그래도 다시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학우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이번 주 시사에 빠지다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올해 초부터 시끄러웠던 의대 증원 문제입니다. 현재 의료 파업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졌는데요. 의료 파업은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5년부터 매년 2,000명의 의대 증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의료계는 이를 강하게 반대한 것인데요. 의사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의대 정원 증가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분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전공의와 인턴들이 주도적으로 의료 파업에 참여하며 병원 현장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진료와 수술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응급실 진료를 받으러 가더라도 당장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 서비스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복지부는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으며 불이행 시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협상은 지속되고 있지만 입장 차이가 커 파업의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정부와 의료계의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로 인해 환자들만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희귀 질환자와 중증 환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수술이 지연된 사례만 476건에 달합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할 경우 건강 악화 및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정부는 군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을 동원하고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등의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의료 파업은 언제쯤 끝날까요? 의료 파업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지만 핵심 쟁점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서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인데요. 의료계는 정부의 정원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수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더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되는데요. 하루빨리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이슈 살펴볼게요.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시사에 빠지다에서 나눠볼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딥페이크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자 중 약 60%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딥페이크 범죄는 사진이나 동영상에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만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297건 보고되었고 이는 2021년에 156건에서 급격히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안길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 영구적인 삭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인 문제인데요. 법원 판결이 느리거나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도 많아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엠번방 사건 이후로
이러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일명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러한 법안들이 앞으로도 많이 통과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이 고취될 필요성도 있겠는데요. 피해자는 사회적 비난과 수치심으로 인해 고립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조금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는 따뜻한 관심과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 부문에서 이슈가 된 사건들을 이야기했는데요. 다음으로는 경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끊임없이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물가 상승률입니다. 좀 더 경제적인 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은 한마디로 가격이 오르는 걸 말합니다. 마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했는데 요즘은 10,000원으로 한 끼 먹기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걸 넘어서서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같은 돈으로 더 적은 양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게 되기 때문인데요.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걸까요? 먼저 첫 번째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면 가격이 오르겠죠? 두 번째로는 비용 상승도 큰 원인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걸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도 오르기 마련인데요. 기름값이 오르면 택시비가 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통화 공급의 증가가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면 시장에 돈이 넘쳐나고 이로 인해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면 물건값이 오르는 것이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우리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저축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축해 놓은 돈의 구매력이 줄어드는데요.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조정하면 대출 금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저축 금리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우리 경제와 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남은 시사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1시 32분. 여러분은 들으면 똑똑해지는 시사에 빠지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뉴스 챙겨볼 시간 없는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해봤는데요. 나른한 점심시간 똑부러지는 시사 소식 들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다음 이슈는 북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혹시 재난 문자로 쓰레기 풍선이 부양 중에 있으니 조심하라는 문자를 받은 학우분들 있으실까요? 저 역시 재난 문자를 받아봤는데요. 뿐만 아니라 연휴 마지막 날, 바로 어제죠. 18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 만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18일 오전 6시 50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일본 측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에 이어 엿새 만입니다.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며 동시다발 타격 능력을 과시한 바 있는 북한입니다. 지난 7월 1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여름철 수해 피해로 도발을 한동안 멈췄으나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무력 수위를 끌어올려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쓰레기 풍선도 9월에 더 자주 날려보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명절 중에 보낸 쓰레기 풍선과 연휴 끝에 날린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북한은 추석이 없는 것일까요?
우선 추석 앞뒤로 최소 사흘을 쉬는 우리와 달리 북한은 음력 8월 15일 단 하루만 추석 연휴로 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추석에 쉬게 되는 것도 얼마 안 된 일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추석은 한동안 금지된 명절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1948년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어긋난다면서 추석 등 민족 명절을 규제했고 1967년에는 이를 아예 폐지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농경 문화의 일환인 민속 명절은 필요치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추석은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부활했는데요. 다만 북한에서 추석이 최대 명절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과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더 큰 명절로 여기는데요. 심지어 추석과 달리 태양절과 광명성절에는 이틀간 연휴를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렇게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사뭇 달라진 것 같네요.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방학 동안 사회, 경제, 정치 부문에서 이슈가 되었던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마지막 코너에서는 취준생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시사용어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서킷 브레이커인데요. 서킷 브레이커란 전기회로 과부하를 막는 장치에서 유래한 용어로 주가가 급등, 급락할 경우 매매를 일시정지하는 제도입니다. 1987년 10월 미국 뉴욕 증시가 폭락한 블랙 먼데이 이후 주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과열과 충격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합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1단계를 발동합니다. 8월 5일 한국거래소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시켰다고 하는데요. 주식에 관심 있으신 학우분들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용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용어는 스포츠 워싱입니다. 스포츠 워싱이란 국가나 조직이 스포츠를 앞세워 부정적인 인식을 세탁하려는 것을 뜻하는데요. 2015년 아제르바이잔이 제1회 유러피언 게임을 유치한 뒤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독재와 인권 탄압 문제로 비판받는 국가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외에도 독일 히틀러 집권 당시 올림픽, 2018 러시아 월드컵, 2022 중국 동계올림픽 등 사례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마지막 용어는 네포베이비인데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네포베이비는 네포티즘에서 파생된 표현입니다. 네포티즘은 조카와 편애를 합친 용어인데요. 부모가 가진 부와 명예 덕분에 후광효과로 성공을 거둔 자녀를 비꼴 때 쓰는 말입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명 연예인 2세까지 이어서 주목을 받으며 관련 용어가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금수저와 표현이 비슷한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점심시간도 어느덧 끝나고 있네요. 시사에 빠지다에서 준비한 시사 이슈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회부문에서 이슈인 의료파업 문제와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경제용어인 인플레이션의 뜻과 연휴 동안 이어진 북한의 도발 소식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정보화 시대에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넘쳐나는 소식들로 인해 중요한 시사 상식을 놓치기 쉬운 현실이죠. 바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학우분들을 위해 길을 걸으며 편안하게 상식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사에 빠지다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다양하고 좋은 시사 이슈들을 들고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연출과 기획의 정수연, 기술의 최위서, 모니터 임채민, 그리고 진행의 저는 신소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